네, 진사로입니다. 50회 한능검 기본 31번부터 해설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애국 계몽운동을 펼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결사로 국권회복과 공화정체의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대요. 자,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데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쭉 보시면은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통한 군사적 실력 양성을 꾀하였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으로 국내 조직이 해산되었다라는 것도 나왔죠. 자, 이 단체는 바로 신민회입니다. 예, 190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애국 계몽운동 단체죠. 자, 다른 애국 계몽운동 단체와 다르게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이제 꾀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오산학교랑 대성학교 이런 교육기관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태극서관과 자기회사를 운영했어요. 자기회사입니다. 도자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 설립으로 신흥 강습소, 그 다음에 경학사 같은 이런 기지들을 설립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서간도 지역이에요.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태극서관 자기회사를 운영하였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 독립신문을 창간한 거는 독립협회,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한 거는 이제 그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돼요. 교육입국조서. 이 교육입국조서에는 이제 근대적 학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교육학제가 이렇게 바뀐다는 게 있었는데, 그 학제에 맞춘 이제 선생님들이 필요하니까 먼저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사범학교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역시 여기도 애국 계몽운동 단체인데 보안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2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이것은 대구에 세워진 국채보상운동 기념비입니다. 이 민족운동에 관한 내용을 대화창에 올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자, 국채보상 기성회가 주도했고 당시 여성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모아서 성금으로 내기도 했다. 이때 이제 여성들은 이랬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금연을 해가지고 금연을 통해서 이제 그 만든 돈을 성금으로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가 나왔는데, 이 국제보상운동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 기금 마련도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보상운동을 더 독려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언론사가 대한매일신보가 꼽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우회 후원으로 확산된 거, 요거 근우회는 이제 1920년대 결성된 신간회 자매단체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 여성들이 이제 설립한 단체예요. 그래서 여권 신장,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위 신장, 이런 운동들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자, 조선 총독부의 방해를 실패했다.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다 쓸 수는 없겠고, 이제 이때 일제 강점 때 이루어졌던 여러 민족 운동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다만 이 국제 보상 운동의 경우에는 이거는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방해한 부서가 다르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자, 김홍집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했다. 이 김홍집의 경우에는 이제 2차 수신사로 갔다가 조선 책략 들고 온 사람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그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때 이제 군국 기무처라든지 연림대각 같은 이런 게 이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김홍집은 아관 파천이 이루어졌던 그때의 그 군중들에게 살해됐다. 이런 것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자, 33번 가겠습니다. 가에서 다까지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토지 조사령 공포, 공출제 실시, 산미 증식계획 처음 시행인데, 이 토지 조사령이 공포된 거는 무단 통치 시기가 된 1910년대, 10년대 초입니다. 그 다음에 산미 증식계획 시행이 그 다음인데, 이게 이제 1920년대 초예요. 1920년대입니다. 일제가 이제 그 자국 본토 일본 쪽에서는 이제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농촌의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쌀을 갖다가 조선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쌀 생산량 증식을 하겠다라는 게 산미 증식 계획이었습니다. 이 산미 증식은 성공을 하는데 그 목표량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양을 수탈해 가서 이제 우리 농민들은 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을 먹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죠. 자, 이 공출제 실시의 경우에는 1930년대 중반 이후, 특히나 이거는 국가총동원법 시행과 관련됩니다. 일제가 이제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였어요. 중국과도 전쟁을 하고 나중에 40년에는 미국과 전쟁하고 막 2차 세계대전 참전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공출제를 실시를 한 거예요. 쌀이나 특히 금속 종류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시기상으로는 가, 다, 나 순서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시면 되겠고, 34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926년 그날의 길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아리에서는 가 당시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던 길을 걸으며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걸로 대표적인 거는 3.1운동과 60만세운동 정도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기상 1926년이기 때문에 3.1운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중간에 있는 게 여기 있어요. 순종 장리 행렬이 출발한 곳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60만세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은 60만세운동이고 이게 이제 순종 인산일입니다. 반면에 이제 3.1운동의 경우에는 고종 인산일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60만세 운동의 경우에는 그 민족주의 쪽과 사회주의 쪽이 이제 함께 계획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 이제 민족주의 측에다가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천도교 위주의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만세 운동을 계획을 했는데, 이제 이게 사전에 발각이 돼서 특히 사회주의 쪽 지도자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잡혀가요. 그래서 이 만세운동을 실제로 주도한 사람들은 학생들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중앙고보 학생들이 경문을 뿌리면서 만세를 외쳤다. 이런 식으로 아주 학생들이 이제 만세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연합 힘을 합치는 게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이제 민족 협동 전선 혹은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단체에서 선언을 해요. 아, 우리는 비타협정 민족주의 세력들과 연합해서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선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이제 신간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60만세 운동은 결국 이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신간회 창립으로 이어지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선지에 있죠. 바로 정답 1번 신간회 창립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 신간회는 나중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조사관 파견해서 지원하죠. 자, 을미사변의 반발에 일어났다. 요거는 이제 을미의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을미개혁이나 이런 것도 뭐 단발령 시행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국모가 돌아가셨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친 거는 이제 3.1운동이고,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진행된 민족운동은 브나로드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35번 가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자료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일제강점기에 백정들이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일으켰던 운동을 기념하는 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정들이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일으켰다라는 데서 이 키워드를 이 운동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울처럼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형평운동이에요. 자, 이 형평운동에 관련된 요 자료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사실 이 그림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 1번이 답인데, 이 깃발에 있는 글자가 형평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평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2번에 나오는 요 그림은 여기 이제 조선물산, 이제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물산 장려운동.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거는 여기 어린이날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이제 1920년대 소년운동이었어요. 천도교 소년회에서 주도해서 했던 이 소년운동이 이제 특히나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고, 어린이날을 제정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천도교 소년회에서 주도했어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라고 되어 있죠. 브나로드 운동입니다. 이 브나로드 운동은 1930년대 초반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주도했던 운동이고, 다른 이 운동들은 1920년대에 있었던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진주에 갔을 때 이 형평운동 기념탑을 가 봤어요. 저는 이런 걸 주로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역사 관련된 거 보고, 그러니까 진주를 간 것도 그 김시민 장군의 그 진주성 거기랑, 그 다음에 이제 형평운동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임술농민 봉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려고 갔던 건데, 물론 진주 박물관도 가봤죠. 자, 3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명절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세식 풍속 체험 행사인데 음력 8월 15일 명절 가래요.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추석이죠. 자, 음력 8월 15일, 지금도 뭐 이렇게 연휴로 지정되는 그 명절이잖아요. 이제 송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보름달에 소원을 쓴다. 이게 이제 추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이때가 이제 그 추수철쯤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햅쌀을 빚은 송편을 만든다.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단오의 경우에는 음력 5월 5일이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타는 이런 풍습이 있고, 이 동지의 경우에는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22일 근처입니다. 23일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음력으로 이제 동짓달의 한가운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식의 경우에는 양력으로 보자면 4월 4일에서 4월 5일 사이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동지로부터 105일, 그러니까 15주, 이게 지난 시점인데 이제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죠. 뭐 이렇게 그냥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25년 현재는 사실 이런 세식 풍습 문제가 잘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상식으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37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부대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이 우표는 만주에서 있었던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한 거다. 학교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 인상 깊게 배운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끈 부대가 참여했던 전투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갔다라는 겁니다. 자, 홍범도 장군께서 이끄셨던 부대, 여기는 대한독립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자,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이제 청산리 대첩, 여기서는 주공부대는 김좌진 장군이 지휘하셨던 북로 군정서예요. 물론 여기 대한독립군도 이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산리 전투를 대승을 거둔 이후에 이 두 부대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대한 독립군단 이렇게 이제 통합이 돼요. 이게 통합을 하게 된 게 이제 이때 일제가 청산리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아예 그 간도 지역에 있는 그 독립군들의 근거지를 그냥 싹 다 쓸어버려요. 그 간도 참변이죠. 그러니까 이제 죄 없는 한인들까지 다 이때 막 죽이고 이랬습니다. 그 간도 참변을 이제 전후해가지고 이 대한 독립군단이 창설이 되죠. 근데 이 대한 독립군단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렵다 보니까 자유시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러시아의 자유시로 갔는데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죠. 뭐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조선 의용대는 1938년에 그 중국 그 관내에서 창설이 됐어요. 중국 관내에서 창설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선의용대 창설을 주도하신 분은 김원봉 선생이죠. 그 다음에 이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양세봉 장군이 지휘하셨는데 1930년대 초입니다. 만주 지역 중에서도 남만주, 그 다음에 영릉가 전투랑 흥경성 전투, 여기서 승리를 거두셨어요. 이때 이제 한중 연합작전이 많이 펼쳐졌고 이 조선혁명군도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를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 광복군은 지청천 장군께서 총사령관이셨어요. 지청천 장군. 1940년에 만들어졌는데 임시정부의 정규부대였죠. 이 한국 광복군 관련돼서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영국군 요청으로 파견됐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 계획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군대 얘기는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어요. 자, 38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시인입니다. 자, 조국의 독립을 꿈꾸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대구 형무소에 갇힌 내용을 넣어보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형무소에 있을 때 수임번호와 관련이 있다는데 그 이야기도 다루자. 라고 됐어요. 이름이 수임번호랑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작품인 광야에 대해서 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의 본명은 원래 이원록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그 형무소에 계실 때 그 수임 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다가 이제 본인의 필명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답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광해가 있지만 두 작품 정도는 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절정과 꽃입니다. 이육사 시인입니다. 이제 1920년대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 꼽히시죠. 요 이상화 시인 같은 경우에 다 말씀을 드릴까요? 요 이상화 시인 같은 경우에도 이육사 시인은 1930년대고 요 이상화 시인이 20년대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 꼽힙니다.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작품이 가장 대표적이고 약간 퇴폐적인 낭만주의를 추구한 나의 침실로 같은 작품도 있어요. 그리고 요 이육사 시인은 193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 시인으로 광야, 절정, 꽃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윤동주 시인은 40년대로 넘어가던 시기에 대표적 저항 시인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서시라든지 자화상, 그 다음에 쉽게 쓰여진 시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 윤동주 시인의 경우에는 그 명동학교, 그러니까 북간도지에 있던 거기가 출생지이시고 명동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희전문학교 오셨다가 일본 도지사 대학에 유학도 가셨다가 이제 거기서 독립운동 수감돼가지고 돌아가셨던 뭐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을 이제 안타까운 그 역사를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한용운 시인의 경우에는 이제 만해 한용운 이제 호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부르시죠. 이제 승려로서 이제 뭐 유심 같은 잡지를 창간해가지고 불교 개운동을 벌이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인으로서는 뭐 님의 침묵이나 알 수 없어요 같은 이런 작품을 쓰셨던 분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흐름대로 쭉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분들은 전부 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셨던 분들입니다. 전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39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자, 3.1운동 당시 일제가 저지른 제암리 학살 사건의 참상을 외국 언론에 제보하여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하였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최초의 외국인이다라는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냥 이분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스코필이라고 불리는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입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제가 이제 박사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원래 병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의 병리학 쪽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수의학, 그쪽 관련된 병리학자이십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그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 이분은 이 제암리 학살 사건, 그러니까 1919년 3월 말에 이제 일제가 화성 제암리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놓고서 밖에다 문 잠그고 불 질러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였던 이런 학살 사건의 만행을 직접, 무릎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자전거 타고 화성까지 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외국 언론에다 제보했다라는 거고, 이제 아까 정미의병 나오면서 잠깐 다뤄졌던 그 프레데릭 맥켄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분은 언론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그 사진 자료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맥켄지 이분이 그걸 갖다가 언론에다가 보도를 했던,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코필이라는 그 한글식 이름도 이분이 직접 본인이 장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고 다른 분들도 전부 다 중요합니다. 이 호머 헐버트 이분은 유경공원의 교사였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가 3인필지. 이 3인필지가 그 한글로 쓴 세계 지리서예요. 이거를 직접 쓰셨다라는 거, 3인필지 지필.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리 스크랜튼 요 분에 대해서는 키워드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이화 학당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화여대에 보면은 이제 최고 그 자유전공학부가 스크랜튼 학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니스트 베들 영국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신 분이에요. 신민회에 계셨던 양기탁 선생과 함께 창간을 했지만 이제 공식적인 서류상 설립자는 이 베델 선생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일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냈는데 일본이 부글부글 하면서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대한매일신보를 탄압하는 순간 이 베델 선생이 영국인이라 영국과의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대한매일신보랑 이제 창간하신 분이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코필드 박사님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계시고 이 다른 선지의 세 분은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계십니다. 이거 서울에 있어요. 합정역 근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40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영상으로 만나는 1920년대 라이징선 석유회사는 조선인을 구타한 일본인 감독을 파면하라,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최저임금제를 확립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로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라이징선 석유회사 조선인 구타한 일본인 감독, 요거랑 관련되는 거는 이제 1929년에 있었던 원산 총파업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자, 6.3 시위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건데, 이제 이때는 일본과의 외교를,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시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외교 수립은 당시에는 당연히 반대했죠. 근데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 새마을운동도 박정희 정부 시대 때죠. 이건 이제 농촌 발전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1948년에 있었어요.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 제주도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토벌하기 위한 토벌대가
이제 제주 지역에 와가지고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제주 시민들이 희생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와서 이제 과거사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제주 4.3 사건에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들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40번까지 말씀드리겠고 4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